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이런 게 어색해요. 제가 텔레비만 텔레비전만 해버릇해가지고 이것도 뭐 엉킨 것 같습니다. 예.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초반에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일단 소개를 받아야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잘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제가 시스템이 어색해가지고 네네 라디오하고 TV하고 조금 다르죠. 예, 지금 뭐 언제 시작 시점도 정확히 모르겠고 네. 저기 우리 담당 PD님 뭐 약간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만나볼까요? 예, 뭐 이제 설이 끝나고 나니까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 전쟁의 서막을 올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영남권의 이제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선의 조혜진 의원, 원래는 이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삼선했거든요. 그런데 설 전에 여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구로 좀 이동을 해달라.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재선을 하고 있는 김해을 지역구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고 오늘 김해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역구 변경 요청을 받은 중진 의원이 이제 세 번째로 화답을 한 셈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부산에서 5선했었던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 갑으로 가서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랑 승부를 겨루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3선의 김태호 의원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경남 양산시 을로 가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랑 붙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3명째 지역구 이동입니다. 제가 우리 임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이게 우리가 밖에서 저도 취재한 지가 한 1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밖에서 그냥 거칠게 알기로는 이런 중진들 다 좀 험지 보내고 무슨 대통령실과 가까운 검사들 꽂으려 그런다. 뭐 이런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의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소문이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그 당대표 선거를 할 때부터 이 핵심적인 쟁점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 30명 공천설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영남권 중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된 게 소위 제3지대 신당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차리면서 영남권에서 중진들이 컷오프를 당하게 되면 신당으로 옮겨가지고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당으로 이탈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관심사안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취재하기로는 여당 내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소위 이제 뛰쳐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한 중진들한테 먼저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3명째까지는 무난하게 다 지역구 이동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 몇 명이 더 있느냐 혹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건데 여기서 지표가 됐었던 게 이제 울산에서 지역구 4선을 했었던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제 설 전에는 울산 북구로 지금 이제 남구가 지역구인데 울산 북구로 이동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상원 의원이랑 붙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걸 부정을 했었고요. 오늘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 그냥 지역구에 남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파열음이 좀 세게 날 것 같다. 혹은 이 사람이 뭐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신당으로 옮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면 일단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는 상황 봐서 움직이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점은 좀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구에 남기로 했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도읍 의원, 부산의 다선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도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뭐 여기저기 찔러보는 보도들은 많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세가 좀 강하고 본인이 경쟁력이 강하다는 분들은 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조심하겠군요. 가능하면은 뭐 소위 이제 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조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지역구 이동을 요청을 받은 3명도 잘 보시면 특히 이제 김태우 의원하고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을 지냈던 분들입니다. 서병수 의원도 부산시장 출신이고 김태우 의원도 경남도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구를 옮기더라도
어쨌든 얼굴이 좀 알려진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그렇다면 보여집니다. 나가서 나는 붙어볼 만하다. 네. 이런 분들은 수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옮겨서 네, 해볼 만하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좋은 자리 자기가 보기에 뺏기고 험지로 가서 약간 덜렁덜렁한다. 위험하다. 덜렁덜렁은 네. 예. 위험할 수 있다. 예,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반항할 가능성, 저항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겠군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는 중진 의원들한테 이제 이런 시도가 있는데 대구, TK 지역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이 경우에는 뭐 옮겨서 민주당 의원이랑 붙어볼 수 있는 지역구도 없지만 여기서 저항이 세게 나올 경우에는 무소속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공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아직 이렇게 지켜봐야 보여집니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앞으로 이 관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이거는 여야가 지금 공통인데 제3지대 신당이 이제 통합을 했다 보니까 저쪽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예년보다는 경선 일정 자체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대략 언제까지 밀리는 건가요? 지금 뭐 이제 3월 중순쯤 될 걸로 예상들 하는데 특정 지역구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미뤄져서 뭐 3월 말까지 3월 중순 이후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뭐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천 문제로 앞으로 한 달 맞죠? 한 달은 그렇습니다. 시끄럽겠군요. 한 달이 시끄러울 겁니다. 예.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는. 예. 아직은 모르죠. 이제 공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공천이 뜨거워지면 나중에 이제 도끼까지 나오거든요. 예. 도끼 상수까지 등장하는 게 공천이기 예.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제 속도는 먼저 여당에서 냈기 때문에 설 지나고 나서는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일부 중진급의 예비 후보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광주 의뢰 공천을 신청한 문학진 전 의원, 재선 의원 출신인데 불출마를 당부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예비 조사를 돌려보면 1위 후보하고 2위, 3위권에 있는 문학진 전 의원하고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선을 해봐도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좀 터달라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런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예.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운 지도부의 한 인사가 또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도 만나가지고 총선 관련 논의를 했다는데 여기는 이제 불출마 권유는 아니고 아마 지역구를 좀 험지로 나가달라 이 정도 요청을 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당의 경우는요. 네. 좀 편안한데 이른바 검찰 출신의 어떤 대통령실 최측근들을 안치겠다. 네네. 이런 분석인데 네. 야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대표의 어떤 측근을 안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예. 소위 친명 비명 없이 중진급들한테는 이 얘기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능하면 험지 출마해 주시거나 불출마해 주십사.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지라는 건데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좀 약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 주류의 희생이 지금 뒤따라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냈는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당 후사 이재명 대표가 나서고 측근 친명이 먼저 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특히 영남권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전략 지역구에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마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당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공천 혁신의 움직임이 지금부터라도 좀 본격화가 돼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뒤에 움직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여당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위기 의식들이 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명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겉에서 관찰해 보면요. 네. 왜 우리 배제하는 게 이게 무슨 공천 혁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공천 경쟁이라는 게 혁신 경쟁이기도 하고 예. 말은 혁신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물갈이 경쟁이기 때문에 예. 물갈이를 할 때 나랑 가까운 사람은 놔두고 나랑 거리가 먼 사람만 물갈이를 하면 그거는 이제 공천 학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거라서 그걸 조심하는 차원에서 지금 친명 비명 따지지 않고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공천 룰을 합리적으로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미 이제 양당의 예. 공천 룰은 확정이 돼 있는데 예. 민주당하고 여당의 좀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인 컷오프가
공천 룰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선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당의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여도 평가가 15점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100점 중에서 15점이라고 하면 거의 당락을 공천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한테 공천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럼 우리는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그 당 밖에 정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네. 이런 지적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신제품이라고 그게 혁신이냐 항상 네. 신제품 성능이 더 안 좋은 것도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네. 경쟁력 있는 여당의 경우에 보면요. 과연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게 네네. 공천 혁신이라고 과연 이름 붙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반발이 이건 뭐 일리도 있는 반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총선은 또 대선하고는 달라가지고 신인이라고 해서 꼭 지역구에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진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지켜주는 게 우리 지역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구도를 봤을 때는 물갈이 폭이 큰 게 혁신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는 좋은데 네. 오히려 각 지역구별로 봤을 때는 중량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너무 신인들만 많이 오게 되면 각 지역구별 경쟁력은 좀 처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가능하면 탈락을 안 시키고 험지 출마를 시키려고 이제 유도하는 쪽 예.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예. 여러 어떤 보는 기준이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신제품은 반드시 좋다. 네. 여기에도 이견을 가진 분들이 뭐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예.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야당 말씀 잠깐 하셨지만 네. 야당의 경우엔 그래도 어떤 당대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당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예. 거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죠. 알게 모르게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지만 알게 모르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죠. 예. 네. 공천 룰은 뭐 잡음 없습니까 혹시? 룰은 뭐 이미 확정이 된 네. 상태라서 룰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지면 룰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룰이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경선을 붙이더라도 2명 경선을 붙일 거냐, 3명 경선을 예. 붙일 거냐, 4명 경선을 붙일 거냐에 따라서 현역의 유불리가 달라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관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여야 모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그런 구조입니다. 예. 혹시 제가 뭐 빼먹고 여쭤보지 않은 거 있습니까? 혹시 꼭 오늘 충분히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조국 네. 전 장관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오늘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예. 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당 창당을 이제 선언했다라는 의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아까 신당이란 말이 나왔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신당 창당론을 이제 예. 선언을 했고요. 예. 정치 참여는 뭐 이미 이제 예. 이전에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무소속 가능성 배제한 건가요, 이제? 네, 이제 무소속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신당 창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이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던 거는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그렇죠. 여부였는데 예.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당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여기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일종의 화답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이제 힘을 실어주는 조치, 실어주는 발언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좀 읽히는데, 일단 박홍근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성향의 이제 정당들을 모아서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작업을 실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박홍근 의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거의 동시에 네. 신당 창당과 거의 동시에 선긋기 글을 올렸습니다.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대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요.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신당 창당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으로 이제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공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당에서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상당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좀 많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신당 창당해서 본격적으로 총선을 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예. 비슷하게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의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싸움에서 윤석열 정권 대 문재인 정권의 싸움처럼 희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총선의 구도가 좀 흐려진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은 반깁니까? 여당은 당연히 이제 그 강경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 오늘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뭐 뻔뻔하다 이런 예. 식의 이제 강한 비판을 좀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선거공학만 보면은 속내로 국민의힘 입장에 속내로는 굉장히 반가워하는 목소리들이 예. 많죠. 그렇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선거 구도 자체가 또렷한 정권 심판론에서 조금 흐려질 가능성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속내로 선거공학적으로는 기대가 있고 여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선거공학적으로는 좀 반대하는데 딱 또 반대 자체가 또 매몰차게만 할 수 없는 속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강경한 지지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각을 세우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그렇겠죠? 거라서 예. 뭐 제가 이제 표현한 대로 곤혹스럽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논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당신들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 수사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그 희생양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한 희생을 당하지 않았느냐. 네네네. 그런데 선거 나온다니까 막어?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예. 뭐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게 꼭 신당 창당이나 정치 참여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일단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이제 뭐 민주당이 사과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원하게 뭔가 조국의 강을 건넜다. 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가적인 조국 그렇겠죠. 전 장관의 지지층과 반대의 중도층의 상황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그 어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의 어떤 논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상당히 민감해하고요. 상당히 뭐냐면 어려워한다. 진짜 강을 건너려면 조국 전 장관이 어떤 그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처럼 어떤 검찰 독재 희생양이라면 진짜 강을 건너기 위해선 민심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지역구나 어디서 어떤 의석을 얻고 당선되면 진정으로 조국 전 장관의 그 조국의 강을 건너는 길이 바로 이것이지. 그렇습니다. 왜 탄압자 받은 자한테 참으라고 자꾸 하느냐. 뭐 이런 논리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달콤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 예. 열었고요. 예. 앞으로의 상황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혁신당은 어떻게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파괴력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내일 말씀 이어가야 지금 제가 그 여러 가지 여쭤보다가 저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걸 못 봤습니다. 뭐냐면 끊으라고 지금 아이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